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위험을 보지만은 리더들은 기회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거꾸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런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록쿠커 진행을 맡은 구범 강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뉴스피릿에 올해 초부터 구범의 자기 개발이라는 이런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30여 편을 지금 게재한 이 시점에서 뉴스피릿에 대해서 다시 록쿠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자는 제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런 제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20년 이상 기업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ICCF의 마스터 코치, 그리고 상담 심리사, 그리고 제가 해운업을 15년 동안 한 그런 어떤 CEO의 경력에 더하여 저는 고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전 연구가로서의 이런 전체적인 저의 경력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오늘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알차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면은 뭘 제일 먼저 바라봅니까? 예, 첫인상, 시선 이런 거 말고요. 뭔가를 바라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CEO들은 그냥 CEO가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포카쳐서 CEO 딴 게 아니거든요. 어떤 책 속에서 배워온 그런 형식지도 있고 그 삶 속에서 터득해온 그런 암묵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뭔가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이게 방향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태도는 미래 예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속담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해. 여자가 끼면 재수가 없어.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아닐까요? 스스로도 여성 스스로도 그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의 행동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드러움의 시대이고요. 음의 시대입니다. 주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바라보는 것 같으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외국계 여성 프리미엄 브랜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데 아마 패러다임을 다루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눔을 해 주실 분 있을까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그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이사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나의 사수인 부장님의 여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자기가 입사를 했을 때 그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저희들이 기업에 입사를 할 때 대기업은 더욱더 그러하고요. 이사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입사를 했을 때 그 사수인 부장이 하는 얘기가 연희 씨,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성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연희 씨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잘 성장해서 이 회사의 이사가 되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도울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우리 연희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좌절하지 말고 잘 성장해서 또 이 회사는 어떤 옷 프리미엄 여성 의류 남자 옷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이 브랜드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장의 여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이 보호하에 자신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티튜드를 낳는 태도를 낳는 뿌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행동과 뿌리를 낳는 그런 어떤 이 행동과 태도를 낳는 뿌리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되면은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록국고에서 다시 록국고 프로그램을 이 기획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당연하다고 믿는 시선, 익숙했던 방식, 거기를 탈피를 해가지고 좀 다르게 거꾸로 바라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이 인생 전체의 꿈인 그런 사람도 있더구만요. 그런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제가 20대 때 이렇게 영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인데요. 런던에를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카딜리 서커스를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런던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피카딜리 서커스가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물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해서 또 가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을 돌았는데도 피카딜리 서커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찾을 수가 없구나 하고 뭔가를 탁 놓는 순간에 뒤를 바라보니까 이 피카딜리 서커스가 보이는 거예요. 피카딜리 서커스는 저는 뭔가 사람과 동물들이 이 천막 안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서커스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카딜리 서커스는 그런 서커스가 아니고 서울의 명동처럼 아주 번화가이고 교차로이고 지하철 역명이었어요. 참 돌이켜보면은 이 참 촌놈이 이 런던에를 가가지고 말이죠. 참 겪은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이 20대는 이런 여행을 한 적이 있고요. 30대 때는 제가 업무차 스위스 여행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융프라우거든요.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인데, 그런데 참 사진을 찍는 데는 어디서 찍느냐 하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융프라우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지금 이 모습은 융프라우라는 것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진짜 스위스는요, 나라 전체가 관광지예요. 어느 한쪽만 관광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행을 하면은 왜 좋죠? 왜 기분이 좋아집니까? 다들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 왜 기분이 좋으냐? 라고 물어보면은, 평소 먹어보지 않은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식도락이 있어 좋다. 그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행을 하면 왜 좋으냐 하면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런던을 갔다 하더라도요, 서울하고 똑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행을 갔는데 매일 일상적인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보던 것이 보이는 것 같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즐겁고 다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행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차리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그죠? 제가 하는 교육 중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1인당 교육비가 수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도 기업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겠습니까? 기업에 돈이 흘러 넘쳐서 보낼까요? 아니면은 개인 또는 팀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보내는 걸까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은요, 바빠 죽겠는데 뭘 이런 데를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노트북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노트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3일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부장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해결할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는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기회로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진짜 환희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은 수백만 원, 어떤 수천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곳에서 교육만 들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화장품은 얼굴의 색깔을 변화를 시키지만은 마음이 달라지면은 얼굴의 빛깔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위험을 보지만은 리더들은 기회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일반인들은 당면 문제 위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더들은 미래 기회 위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은 여행과 같이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적고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봐 주실까요? 여러분 안구정화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이고요. 네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죠? 뭔가 보이지 않던 도해지에 사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아주 이렇게 안구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진인데,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바로 제가 강의하는 록쿠꺼 법칙 센터입니다. 저의 2일터이기도 하고 저의 3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센터 이름이 보시다시피 록쿠꺼 법칙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여기에서 제가 오프닝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도 요즘은 달라요. 여기 와서 집들이를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데 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록쿠꺼 법칙 센터, 록쿠꺼 법칙 센터 발음도 어려운데 그 마을의 이장 되시는 분은 록쿠꺼 법칙, 록쿠꺼 법칙, 거꾸로네. 거꾸로 바라보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록쿠꺼 법칙 센터는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맞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역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역성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서도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냐면은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석유라는 물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석유라는 물질은요, 또 빛 에너지가 사실은 빛 에너지를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놓은 그 식물이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압력과 변형을 거쳐서 나온 물질이 석유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에너지로부터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용이 반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일관된 반작용을 선택을 하면 작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거친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친 반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관되게 점잖게 반작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 거친 발언도 순화가 되고 점잖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도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 또는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말.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질 때 옛날에 그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달라져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말을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는데 말이죠, 이런 구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정답을 찾지만은 성공자들은 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야, 그 말에 저는 어떤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어떤 한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정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답은 어떻습니까?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답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원리는 어떻습니까?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는 뭔가가 이렇게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원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삶 속에서 터득한 그런 암묵지와 저의 어떤 형식지, 어떤 이게 그 책에서 배운 그런 형식지에 의하면은
리더들은 항상 어떤 원리, 원칙을 추구를 하느냐면은 리더들이 추구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 이게 순방향이에요. 그런데 말이 달라져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역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을 택한다. 그러니까 그게 가역성의 법칙이고 록쿠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성, 리더들은 항상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하는데 효과성의 원칙을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제가 여러 과정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만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고급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합성일까요? 합성 조작일까요? 묻는 의도를 보니까 이 보기에는 합성 같은데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 저와 같이 교육을 하는 임백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한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으면은 이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여기는 미국의 맥킨리 산이거든요. 저도 이 산에 가봤습니다만은 이 두꺼운 책을 가져가서 직접 찍어 온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사람의 인생도 바꾸고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7 헤빗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 헤빗을 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은 7 헤빗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7 헤빗을 받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행성의 교육센터까지 마련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이렇게 찍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로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것은 책이고 말이죠. 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영어 원제를 읽어보면요. 영어 원제는 제가 콩글리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니까요. 여기에 성공하는 이라는 단어는 뭐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Highly Effective예요. Highly Effective는 뭡니까?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책이 번역이 됐으면은, 직역이 됐으면 한국에서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는 이 성공의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일궈낸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한테 승인을 받고 이것을 성공하는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루는 것이 효과성의 원칙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과 삶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펙티브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펙티브, 효과적인 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회사고 공장에 가면은 전부 다 걸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efficient. 효율적이라는, 효율성, 이런 말을 많이 썼지 효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만큼 이 효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1967년도에 나온 The Effective Executiv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이 글로 책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책들이 집에 좀 있는데 저는 책을 깨끗하게 보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 저한테 어떤 이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가장 밑줄이 많이 쳐져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책이 경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비경영인에게는 경영 입문서와 같은 책이 이 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최고 수준의 자기 개발 서적이 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도 이펙티브 이그제큐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 제가 존경하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와 이 피터 드러커가 이펙티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공장이나 회사에 가도요, efficient,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다들 이펙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이 이 두 거인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은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현재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과거는 어떤 시대입니까? 단일 품종, 이게 대량 생산의 시대였거든요. 달리 말하면 찍어내면은 단일 품종을 말이죠. 대량으로 찍어내면 막 팔리던 이런 어떤 확장의 시대였어요. 마크로 트렌드의 시대였다니까요. 그때는 효율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리더가 그냥 이 지시를 내리는 게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어떤 단일 품종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고요. 다 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확장의 시대가 아니고 수렴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크로 트렌드 시대라기보다는 마이크로 트렌드의 시대이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과거에는 또 수직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수평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의 시대에는 지시보다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해야지 사람을 키울 수가 있고요. 질문해야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지시하는 사람을 보스형 리더라고 했고 질문하는 사람을 코치형 리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로쿠크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효과성을 추구할 것인가? 효율성, 효과성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글쎄, 양자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않는 것인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 그죠?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오는 것이겠습니까?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도 문제가 되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또는 제3자의 길로 가도 되는 그런 것을 좀 모순 같은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라독스라 그래요. 우리의 삶은 딜레마적인 상황이 많을까요? 아니면 파라독스적인 상황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파라독스적인 상황이 많죠.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다시 로쿠코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은 파라독스적인 주제들이에요. 예. 진짜 내가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않는 것일까? 그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거꾸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런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댓글로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만으로도, 질문만으로도 뭔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를 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만으로도 그렇게 그런 공감과 위로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질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일에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 다시 로쿠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항상 마무리는 이 고전에서 한마디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요, 수천 년을 견뎌온 책이에요. 고전은요,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그쪽에 살아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난쟁이들이라 그랬어요. 난쟁이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 현인들은 다 고민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도요. 모든 사람들이 스티븐 코비 박사고 공자고 예수님이고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해 놓은 것들이죠. 해 놓은 것을 현대에 맞게 좀 얘기하려고 좀 논리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항상 고전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공자는 논어에서 말이죠. 군자무본 본리비 도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전은 일반인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고전에 나오는 군자고 성인이고 대장부고 선비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래서 고전은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군자라는 말을 잘 했는데요. 군자무본. 군자는 근본, 기본을 닦는 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쓸 무자거든요. 그런데 본립이 도생이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근본이 바로 서게 되면은 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살아갈 길이 생겨난다라고 했다니까요. 한자에 있어서 말리을 있잖아요.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해석을 할 때도 and 그리고 해석을 해도 되고 but 그런 나로도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는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군자무본 본립 그죠? 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을 닦는 데 힘쓰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 원리를 그죠? 이해를 하고 체득을 하는데 힘쓴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죠? 원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원칙이 바로 서게 되면은 살아갈 길이 생긴다. 예, 그게 군자무본 본립이 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 1강으로 록쿠크 법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뭘 추구한다고요? 어떤 원리를 추구를 하는데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도 가능한데 순방향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방향을 택하는데 역방향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역방향도 가능하다는 것이 뭐라고요? 록쿠크 법칙이고, 그게 가역성의 법칙이고, 그게 우리말로 다시 하게 되면은 록쿠크 법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1강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새로운 것이 와닿은 게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감사드리고요. 거꾸로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강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